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출주제 29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이어서 기출주제 30에 나오는 내용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재는 161페이지이고요. 아직 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기본 내용은 다 여기 적어 놨으니까 없는 대로 요 화면 보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161페이지 기출주제 29 오른쪽 아래 2번 조미수요 통상조약 관련 내용 살펴볼게요. 자, 조미수요 통상조약은 조선과 미국이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1882년이고요. 연도를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배경에 보면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서 들여온 조선 책략이라는 책의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청나라의 알선,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해준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 조약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2차 수신사는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일본에 보낸 사절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2차로 일본에 이제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이제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 게 좋다라고 권유하는 내용이었던 거죠. 자, 그럼 조선 책략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자체는 책에 없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내용을 우리가 간단히 정리해보면 조선 책략,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맺고 미방, 미국과 연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일본, 미국이랑은 친하게 지내자라는 뜻인데요. 자, 저자는 청나라의 황준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한자로 쓰면 황준헌인데 원어에 가깝게 이름을 표기하는 정책 때문에 황준센이라고 이제 책에 많이 기재가 되어 있죠. 원래 이름은 이제 한자로 썼을 때 황준헌이고 중국어로 읽었을 때 황준센이 됩니다. 자, 이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센이 이 책을 쓴 의도는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거였어요. 자,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 때문에 반드시 조선으로 내려오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조선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결국 조선은 미국과 이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내용을 보면 거중조정,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최혜국 대우는 처음으로 외국과의 조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것인데요. 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거중조정 같은 경우엔 조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그러니까 조약을 맺은, 예를 들어 A와 B가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이 두 국가 말고 A라고 하는 국가가 C라고 하는 국가랑 이제 싸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B라고 하는 국가가 이 C와 A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을 거중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혜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자, A 국가가 B 국가랑 조약을 맺었어요. 자, 그런데 혜택을 A, B 이렇게 줬다고 합시다. 자, 근데 이 A라는 국가가 C라고 하는 국가와 조약을 나중에 맺었어요. 그런데 혜택을 A, B뿐만 아니라 C까지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B는 일찍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손해잖아요. 근데 최혜국 대우를 적용한다면, 자, C가 가장 좋은, 가장 유리한 대우를 계속 이제 자동으로 적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은 여러분들 예전에 이미 배웠죠.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서 치외법권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역시 불평등 조약의 가장 큰 증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보면 조선이 서양 국가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사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왔어요.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수신사 있고요. 그다음에 보빙사 있고요. 자, 이 사절단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자, 그래서 요거는 기출주제 30에서 한번 같이 다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책을 넘겨서 기출주제 3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30은요. 교재 164페이지입니다. 교재 164페이지. 자, 기출주제 30이고요. 1번 개화정책의 추진, 그리고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 또 옆으로 이어서 이모군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주제 30의 개화파 개화 정책. 자, 우리가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고종을 대신해서 이제 정치를 해줬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실제 왕은 고종이죠. 근데 고종이 단지 어렸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대신해서 정치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제 고종이 성인이 되자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친정이라고 합니다. 자, 친정을 시작하고 바로 개항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요. 자, 이러한 그 개항을 하자고 하는 그런 흐름이 고종의 이제 친정 이후의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개화 정책 어떻게 시행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개화 세력은 이미 형성되고 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자, 오경석 박규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가르친 김옥균 박영효라고 하는 그런 개화파가 이제 정치로 진출을 하면서 개화 세력이 형성되었다. 자, 대략적인 계보를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요. 특히 인물들. 자, 박규수는 우리가 예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물들의 이력을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김옥균과 박영효는 갑신장변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급진 괴합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개혁을 하려는 그 일본 스타일로 개혁을 하자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의 개화 정책을 보면 그런데 이 정부의 개화 정책은 김옥균과 박영효가 주장하는 급진적인 그런 개화 정책과 다릅니다. 좀 청나라 스타일로 굉장히 좀 약간 느리게 좀 우리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서양의 기술, 무기 이런 것들만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동도서기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정부의 개화 정책 좀 천천히 우리의 정신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을 별표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내용이 2번 개화 정책입니다. 164페이지 큰 1번의 2번 개화 정책. 자, 먼저 정부가 만든 이제 개화를 총괄하는 핵심 기구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통리기무아문. 자, 이 이름이 좀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총괄 기구 밑에 12사라고 하는 개화 관련 업무가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 외교를 담당하는 뭐 교린사, 군사 담당하는 군무사, 통상을 담당하는 통상사 뭐 이런 것들 합쳐서 12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를 창설하죠. 자, 우리가 좀 전에 서양의 기술, 무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식 군대를 창설하고요. 자, 여기 이 신식 군대가 또 이모군란과 관련이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대 시설로서 기기창, 방문국, 전환국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요. 기기창은요. 무기 제조를 하는 공장이고 방문국은 인쇄를 담당하는 곳, 전환국은 화폐 발행국입니다. 자, 근데 특히 기기창 같은 경우에는 청나라에 가서 이제 돌아보고서 아, 거기 이렇게 무기를 만드는구나 하고 배워서 이제 그대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우러 갔을 거 아니에요? 사절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사절단은 외국에 보내는 사신들의 이제 사신들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사절단이 시험에 꽤 잘 나와요.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어느 나라에 자, 이렇게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냈느냐. 좀 나라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느 나라에 누구를 보냈는지 요 사절단의 이름을 좀 매칭하셔야 되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일본에 갔던 제2차 수신사는 김홍집과 조선 책략 때문에 꽤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같이 더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자, 방금 전에 얘기한 수신사 2차에 김홍집이 조선 책략 갖고 왔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고요. 또 일본에 몰래 보냈던 적이 있었던 사절단이 바로 조사 시찰단입니다. 자, 왜냐면 당시에 개화 반대 이론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론이. 자, 그래서 위정척사 운동에서도 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처럼 해서 비밀리에 파견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선사 청나라에 보낸 것이고요. 당시에 이제 청나라에서 무기 어떻게 만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와서 기기청을 설립하는데 기여했던 그런 사절단입니다. 자, 보빙사는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미소 통상조약 이후에 미국으로 보낸 사절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책에서 165페이지로 넘어가서 기출주제 30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위정척사 운동은 여러분들이 개화와 성격이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앞에 영상에도 얘기했었는데요. 개화를 하자는 건 문을 열자는 거예요. 근데 위정척사는 뭐예요?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 쉽게 말하면 문을 닫아 걸고 사악한 것, 서양의 것을 배척하자라는 운동입니다. 자, 이게 잘 나오는 게 요 시대별로 어떤 운동이 있었는지가 잘 나오는데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시대별로 있었던 사건, 요 사건들 있죠? 요 사건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60년대 요 작은 S는 그 이제 그 10년, 그 연대를 말하는 거예요. 1860년, 1860년부터 1869년까지 그 한 10년 정도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요 연대라고 작은 S를 씁니다. 1860년대에서는요. 통상 반대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당연히 통상을 이제 서양 세력이 하자고 하니까 그거에 반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 반대 운동입니다. 자, 이때 병인 양요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외국 배들이 막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통상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항로 같은 분들이 통상 반대 운동을 했다라는 거. 이항로, 기정진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1870년대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운요 사건, 즉 강화도 조약의 전초가 됐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최익현 선생님이 외양일체론, 외놈과 양놈은 모두 똑같은 놈이다 라고 해서 개항을 반대하는, 즉 결국에는 이 개항이라고 하는 게 강화도 조약이 시작이었잖아요. 그래서 운요 사건으로 인해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 개항이죠. 이게 그러니까 개항을 반대하는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1870년대. 근데 연도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1876년이 강화도 조약이니까 1870년대는 당연히 개항 반대 운동이겠죠. 자, 1880년대 보겠습니다. 자, 이때 조선 책략이 유포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그 조미소 통상조약이 188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1880년대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 책략이 유포되고 미국과 이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만손 같은 유생이죠. 이 사람이 영남에 10,000명의 유생을 모아서 그 조정에 소를 올립니다. 그거 영남 만인소에서 우리가 이것을 10,000명의 사람이 모아서 소를 올렸다라고 해가지고 영남 만인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소를 한 거죠. 위에 이제 올린 걸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서 대표 유생이 이만손인데요. 마침 만인소인데 이만손이죠. 주도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우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만손, 영남 만인소 같이 외우시고 1880년대는 이러한 개화 반대 운동을 벌였다. 특히 또 여러분들 이 정부의 개화 정책 있죠?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연 이후에 1880년대에 이러한 개화 정책이 실시되었다고 했잖아요. 개화 정책. 이러한 정부의 전체적인 개화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 개화 반대 운동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모군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165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위정척사 운동이 164페이지 끝에 있네요. 저리 교재 164페이지 끝에 위정척사 운동이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165페이지 이모군란 보겠습니다. 자, 배경은요.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정부의 개화 정책에서 별기군을 창설했다. 이 내용을 집중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신식 군대예요. 새로운 무기를 주고 이제 새로운 그런 형식의 군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구식 군대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식 군대한테는 잘해주면서 구식 군대한테는 잘해주지 않습니다. 차별인 거죠. 그래서 배경은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개를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이 구식군인들의 불만을 터트리게 하는 일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먹는 거 갖고 장난치면 되게 화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식군인들한테 급료가 굉장히 늦게 지불이 됐어요. 가뜩이나 월급을 늦게 받은 것도 이제 힘든 그런 생활에서 자, 이 급료로 지급된 쌀에 겨와 모래, 그러니까 불순물이 잔뜩 섞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받자마자 불만이 아주 폭발한 구식군인들이 이건 다 별기군 때문이다. 근데 이 별기군의 교관이 일본인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고 일본인 교관을 살해합니다. 자, 근데 일이 굉장히 커지자 고종이 이 군란을 수습하는 걸 흥선대원군에게 맡겨요. 자, 왜냐면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이제 외적의 침략도 막아내고 그랬기 때문에 백성들의 그 인식이 좋았단 말이에요. 개혁도 열심히 하고. 자, 흥선대원군에게 이 군란 수습을 맡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민씨 정권이 굉장히 이게 좋지 않은 그런 조치인데 외국에,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 난을 진압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의 일을 이제 외국 정부에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청나라의 군대가 이제 와가지고 난을 진압하고 흥선대원군까지 잡아가 버립니다. 자, 그 결과는 사실 대가를 아주 큰 대가를 치렀어요.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자, 제물포 조약은 이제 일본의 배상금 지불하고 일본 공사관에 지킬 수 있게 경비병이 주둔하는 것을 인정한 게 제물포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공사관이 습격을 당하고 일본인 교관이 살해됐기 때문에.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자, 우리가 가장 크나큰 대가를 치른 게 바로 이 조약입니다.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자, 이게 말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청 하고 이 끝에 장정이다, 무역 장정이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데, 의미가 뭐냐면 청나라 상인은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규정한 겁니다. 자, 특히 여기에는요, 조선을 청의 속방, 그러니까 종속국이다, 그러니까 종속된 나라다라고 아예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화가 나는 일인데, 청나라 상인들이 우리나라 내지, 그러니까 내륙이죠, 내륙을 자유롭게 통상할 수 있도록 최초로 규정한 것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아주 큰일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가 강화도 조약할 때 기억하시나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원래 조선은요, 외국인들이 함부로 우리나라 내륙에 들어와서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또 첩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된 곳에서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 상인들에게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거, 그것을 개항장이라 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뭐 세계 항구를 개항이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원산, 부산, 인천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개항된 곳에서만 이제 장사도 하고 살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점점 조금씩 뭐 10리, 100리 이런 식으로 늘렸어요, 이걸. 자, 그런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민씨 정권의 요청으로 청나라 군대가 이 군란을 진압하는 그 대가로다가 이 전체 우리나라의 내지죠, 우리 내륙에 이 전체 내륙 전체를 여기를 다 청나라 상인들이 자유롭게 여기를 드나들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큰 권한을 뺏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 어떤 이러한 걸 요청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끝까지 계속해서 이 민씨 정권이 외국에 이제 우리나라에 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라 하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권력을 그대로 잡고 있기 위해서 외국에 자꾸 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게 가장 큰 실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어요.